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작심앤 릴리심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메일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내주시고 이 이미지 위에다가 자동차를 모델링해서 얹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합성을 하지 않고 마야 내에서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끔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실시간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가능은 하고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이제 이 원근을 맞추는 퍼스펙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를 퍼스펙 아니 카메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크리에이트 카메라 이렇게 이제 카메라 만들어 주고요. 카메라에다가 아까 전에 그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플랜이라는 걸 이용해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조금가. 네, 요거를 이제 불러주도록 하면 이렇게 카메라에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어, 이미지 플랜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퍼스펙이라고 하는 걸 맞춰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 절묘하게도 이 사진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바닥이 이렇게 체크무늬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체크무늬는 일정한 간격으로 그 다음에 일정한 정사각형의 이미지로 이렇게 어, 돼 있어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퍼스펙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원근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뭐 그런 전용 툴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대략적인 거는 음, 이렇게 실제 이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여기는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카메라 뷰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는 이 플랜을 이 카메라 뷰에 이렇게 대서 맞춰보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시가 돼서 이제 원점으로 모이는 부분을 이렇게 기울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걸 비슷하게 이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맞춰보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여기선 정사각형인데 여기선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죠. 이거는 이 카메라의 렌즈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렌즈 값을 좀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마야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35라고 하는 렌즈 값을 갖고 있는데 이 상태라고 하면 조금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한 20 정도로 이렇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카메라의 그 렌즈 값을 알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사각형의 형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는 이 소실점의 그 방향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바닥에 있는 정사각형의 모양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마우스를 이용해서 기울기와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요. 그래서 뭐 4칸 정도 이렇게 한 하나에 4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보게 되면 비슷하게 이제 맞는 구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뭐 정확하게 이제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대략적인 것만 맞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퍼스펙이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면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간격들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살짝 안 맞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조금 올려볼까? 조금 올려서 돌려서 네 하여튼 이 렌즈 값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대략적인 걸 맞췄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퍼스펙이 최대한 이제 잘 맞게 되면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공간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요. 어떻게 공간을 꾸미냐면 여기 있는 이 이미지 플랜에
거리를 조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플랜의 거리 어디 갔니? 이미지 플랜 여기 뎁스 값을 조금 200으로 좀 넓혀 보겠고요. 이 공간을 맞출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공간을 맞출 수 있냐면 이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맞춰졌다. 뭐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맞춰졌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바닥에 여기 있는 이 바닥면 여기는 이 바닥면을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벽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비슷한 이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공간에 가운데 있는 박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피봇의 위치를 한쪽 코너에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닥에 딱 맞춰놓으면 퍼스펙티브에서는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있고 바닥 위에 얹어져 있는 사각형 그거를 Z축을 이렇게 트랜스 값으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이 바닥면과 맞춰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공간에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를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Z쪽을 조금 더 안쪽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 여기는 이 정도의 공간에 구성된 구조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바닥 여기는 벽면 같은 경우의 위치도 마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박스를 만들고 요거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요걸 만들고요. 여기는 이거를 가장 끝 라인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바닥에 여기 끝 라인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 이 정도에서부터 바닥이 구성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좀 늘려가지고요. 이 기둥 높이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기가 아마 가장 기둥이 끝이겠죠. 그 다음에 피봇의 위치를 저쪽 반대쪽으로 돌려서 Z값을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바닥과 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리드를 어느 정도 맞췄으니까 바닥을 좀 넓혀 놓으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런 공간 바닥과 그 다음에 벽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천장 부분도 뭐 이렇게 뭐 이런 구조물을 잘 이용하게 되면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위에다가 얹으려고 하는 합성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퍼스펙을 맞추고 이 오브젝트의 어떤 더미 오브젝트로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지거나 이럴 때 그걸 이제 커버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에다가 스피어를 이렇게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대신으로요. 이렇게 차량 대신으로 위치를 이렇게 시켜주고요. 차량 대신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보고 만약에 여기는 이 자동차에 뭔가 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의 더미 오브젝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복사해서 여기는 이 차량의 더미로 이런 식으로 차량 비슷하게 생긴 뭐 완벽하게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비슷하게 맞춰주게 되면 그래도 그럴듯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맞춰줘야겠죠. 지금은 이제 대략적인 걸 맞춰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다. 여긴 자동차 모델링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거에 영향을 받는 배경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모든 오브젝트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그 전에 이제 영상에도 있었는데 유즈 백그라운드라는 걸 이용해서 매핑을 해줍니다. 유즈 백그라운드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아놀드는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렌더링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만 남고 나머지는 렌더링이 안 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림자가 있다. 라이팅을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여기 있는 디렉션 라이트를 하나 뚫어놨다. 물론 여기는 이 공간이 디렉션 라이트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디렉션 라이트로 해서 그림자가 드려진다라고 하면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데 유즈 백그라운드 섀도우 마스크인데 그림자 세팅이 안 돼 있네요. 렌더 세팅에 레이 트레이싱을 체크를 해야지 그림자가 나오겠죠. 레이 트레이싱, 레이 트레이싱. 여기는 이 그림자가 기본적으로 레이 트레이싱 섀도우를 씌우기 때문에 렌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거는 오브젝트의 반사나 이런 것들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사되는 공간은 안 만들어주고 그냥 섀도우 마스크라고 하는 것만 체크를 해주게 되면 네,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이 오브젝트가 이제 그 그림자가 얘가 이 자체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그림자 영향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렌더 세팅 쉐입해 보게 되면 렌더 스테이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캐스트 섀도우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에는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캐스트 섀도우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이 오브젝트도 이미 있는 오브젝트니까 캐스트 섀도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캐스트 섀도우에서 여기에 받는 리시브 섀도우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림자만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그림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만약에 들여진다 그러면 칼락 이렇게 빛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오브젝트에 닿지 않네요. 이렇게 돌려주고 하면 만약 닿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림자가 리시브 섀도우 좀 더 해줘야 되나? 조금 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딱 맞추게 되면 왜 안 맞냐? 방향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이 오브젝트 만약에 들여진다라고 하면 그림자가 여기에 리시브 섀도우 그림자가 표면에 안 닿았나? 우선 뭐 이렇게 넓게 만약에 펼쳐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뭔가 그림자가 드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브젝트하고 전혀 조금 다른 형태감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이 오브젝트가 아니라 박스 형태로 해주도록 할게요. 박스 형태로 다시금 만약에 옆에 오브젝트가 놓여 있다라고 하면 더미 오브젝트로 벽면에 있다라고 하면 벽면에 드려지는 그림자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만약 여기 있는 게 유즈 백그라운드라는 걸로 적용이 돼 있다라고 하면 유즈 백그라운드 적용돼 있다라고 하면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이쪽 벽면에 생기는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캐스트 섀도우를 없애서 여기 있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없어지게 되고요. 받아들이는 그림자만 이렇게 나오게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유즈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 퍼스펙을 잘 맞추고요. 카메라를 잘 이용해서 퍼스펙을 맞추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라이팅의 섀도우 6번, 7번 모드에 여기 있는 섀도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치 조정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확인이 되죠. Z값 조금 늘려주게 되면 아이고 이런 식으로 벽면이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원하는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퍼스펙 원근을 맞춰주는 그 작업을 해줘야 되겠고요. 거기 공간에 맞는 더미 작업들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즈 백그라운드라는 걸 이용해서 그 외의 부분들에다가 어사인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합성하지 않고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